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니 그 오늘 그 이화영 재판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파행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그러게 오늘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인신문 예정이 돼 있어서 네, 네, 정치권도 언론도 다들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네, 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파행이 돼서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무슨 뭐 재판장에서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뭐 당신 뭐 이러면서 싸우고 이럽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그냥 제가 뭐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네, 재판을 비교적 많이 다니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본 적은 없고 긴장 관계가 뭐 간혹 어쨌든 소송 상대방이니까 네,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음, 뭐 증거 체부나 네. 뭐 이제 증인 신청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뭐 예의를 당연히 지키면서 하죠. 아니 근데 막 고성을 지르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서 검사한테 막 이러면서 파행하고 사임계 내고 바로 아니 사임계 낼 걸 오늘 지난번에 법무법인 해광이 하다가 네. 이화영이 부인이 저 해임시키고 법무법인 뭐 덕수래나 그렇게 했는데 이 덕수도 또 해임계 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해광 측 변호사님하고는 제가 볼 때 그 이화영 당사자하고 네, 제 생각에는 의사소통이 좀 안 돼서 네, 오늘 못 나온 것 같고, 네, 이제 뭐 해임 절차가 어쨌든 진행이 됐으니까 네, 그분들도 기분도 상했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법무법인 덕수에서 출석하신 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네,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연세는 13기고 67세예요. 어유 67세. 연세 네. 많으시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급이시고 이 정도면 그렇지. 네, 그냥 지도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나와도, 음, 이제 어쏘 변호사가 뭐 보통은 진행을 하는데, 네.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다는 게 좀 이례적입니다, 되게. 그러게요. 그럼 네, 결국은 이게 이화영 부인이 지난번에 그 왜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법무법인 해광을 뭐 해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뭐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김성태 증인신문이 네.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사실관계들이 많이 확인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법정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게 인정이 되고 네. 재판부가 일단 재판부에 한번 현출이 되면 네. 번복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성태 증인신문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어. 약간의 좀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닌가. 아, 비교적 연령대가 높으신 원로 변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은 네, 일종의 연기. 네, 아, 무섭다. 퍼포먼스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 13기 정도 되시는 변호사님이 현역으로 법정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고, 일단 저는. 네. 네, 그리고 나오시면 보통 지금 부장판사급 판사님들이 네. 한 50대 보통 초중반이시거든요. 예. 40대인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까마득한 선배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예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어쨌든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고, 검사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오셔서 큰 소리를 이렇게 뻥뻥 예. 치시면,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부에다가, 예. 어, 오셔서 그 기피 신청서를 냈대요. 야, 저 변호사 이화영 변호사 쪽에서 네, 네, 예, 그 예. 덕수에서 예. 네, 그 김영태 변호사님께서 네. 그 기피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나와서 나오자마자 기피 신청서 낸 것도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판부 기피는 거의 신청을 잘 안 해요. 네.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도 거의 없고 그 찍힌단 말이에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피 사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저한 뭐 여러 사유가 드러난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공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아주 명백한 이런 증거들이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는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고 기피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약간의 의심이 들고 약간의 저쪽 편을 드는 것 같고 해도 네. 기피 신청을 뭐 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재판부에서 그럼 이제 기피가 되지도 않으면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원로 변호사님께서 나오시자마자 기피 신청서 내고 그 다음에 소리도 지르고. 네, 본인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임서를 내고 해임이 된 게 아니라 사임서를 내고 그럼 네. 이거는 이제 변호인 없이 재판이 좀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예.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변호인 없이는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임해버리고 나가버리면 재판은 공전이 되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파행된 거 아니에요 오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게. 이건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자꾸 기피 신청 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거냐. 예. 왜냐면 그 이화영 전 도지사는 해광하고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는데. 네.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해임서를 내버리고 또 변호인이 지금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네. 물론 선임서는 제출이 돼 있었지만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런 기피 신청이든 뭐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소리를 막 치고 네. 네. 이쪽 오히려 이제 검찰 측에다가 네가 변호사냐고 네. 뭐 멀쩡한 변호사를 왜 유령 취급하냐 왜 뭐, 의심하냐 말하자면 맞아. 뭐 유령 취급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서요. 예.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건 재판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또 약간의 꼼수로 지금 재판을 계속 공전시키면서 증인신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는 배우자가 와서 땡판 놓고. 피우고. 네. 너무 이례적이니까 이러면 그 수사기관의 그 특성상 네. 굉장히 안 좋게 사법 방해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당연히 안 좋게 봐요. 예. 네. 근데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증인신문을 막았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절박한 이유는 하여튼 네. 이재명과 연관될 수 있는 증인 신문 같은 건 어떻게든 시간 끌고 막아보자 이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당연히 기자들이 뒤에서 바로 다 듣고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김성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랬는데. 예. 가장 긴장할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약간의 행패를 부려서라도 재판을 공전시키는 방법을 굉장히 머리 써서 한 것 같아요. 사임계를 내버리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작전이 재판장에서 가끔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니 이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이거 뭐 매일매일 너무 가다 보니까 어지러운데 이게 결국 연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최근에도 나왔지만 민변유가 이제 간첩을 변호할 때 증거 능력을 계속 시비를 걸고 다투면서 조국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막 계속 증거 능력 갖고 좀 다툰다거나 아니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 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간을 끄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신박한 방법은 또 처음 봤네요. 이런 작전은 또 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 변호사는 직업이고 그렇지. 보통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민사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고 네.
용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그 피고인을 대리할 때는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피고인을 네.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해 보이게 그 자리에 사임서를 내고 신문도 안 하고 어. 네, 이거 정말 신박하네요. 야, 신박하네. 한 수 배웠습니다. 야, 우리 저 김소연 변호사가 함수 배웠다는 건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화영인 이 작전을 모르고 있나요? 이화영이도 같이 짜고 이런 고스톱을 치는 건가요? 이화영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재판에 적극 협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든 걸 사실대로 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성태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회유가 안 되니까. 네, 그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 공전을 시키려고. 재판 깽판 작전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뭐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서 뭐 그 말하자면 그 공소 사실에는 뇌물죄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여기에 지금 공소장에도 없는 뭐 대북 송금을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기피 사유다라고 하면서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인 당사자 이화영이 네. 그 자리에서 기피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대요. 예.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철회가 됐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괜히 고성 지르고 뭐 시비 걸어가지고 사임서를 내버려서 재판을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수원지검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기가 막히니까 네.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또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서 네. 이제 공판 공전시키고 뭐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변호사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뭐 검토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을 공전을 시키고 깽판을 놓는 게 총선까지 뭐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가요? 그렇게 미룰 수가 있습니까? 재판을 계속 이렇게? 아니 같은 방식으로 변호인을 출석을 못하게 계속적으로 막거나 네. 하면 사실상 힘들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네. 이화영 부지사님이 네.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하면 네. 당장 재판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팁을 줘봐요. 방송을 아니, 통해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재판에 출석해서 피고인의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변호사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재판에 출석을 해서 네,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판을 이런 식으로 파행시키거나 출석을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증인 신문을 할 거거든요. 김성태 등에 대해서 재판 진행을 할 거라서 뭐 여러 가지 법무법인이나 지금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이 여기저기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재판 공전이 우려가 된다면 김소연 변호사처럼 아무한테도 압박을 안 받는 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화영 입장에서 저기 법무법인 덕수에서 저렇게 저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면 나 이 사람 안 되겠다. 왜 나는 해광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의사도 밝혔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 덕수하고 이 변호를 맡겼을까요? 덕수한테?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방적으로 선임서를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누가 일방적으로요? 덕수에서? 덕수에서. 네네.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아니 피고의 동의도 없이 이게 가능해요? 뭐 가족이 동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건 번호 알면 뭐 선임서를 내는 거는 뭐 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가 뭐 당연히 위임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지면 좀 문제가 되죠.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덕수는 뭐 장이나 아니면 가족들, 네. 그 배우자나 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들어왔거나 또는 이제 처음에는 이화영 씨가 그 뭐 이재명
편을 많이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네. 어쨌든 뭐 입을 다물고 있었고,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제 이 법무법인 저 법무법인에서 이제 다선임이 들어왔었는데, 네. 중간에 이화영이 이제 약간의 결심을 바꾸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이제 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만 한번 선임서 내놓은 사건이면 재판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태 변호사라는 분은 이제 내가 선임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왔다 어쩔래. 그렇게 라고 꼴통을 죽이는구나. 예. 네, 계속 선임이 돼 있었는데 검사는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막 따지는 거고, 검사 나이도 있고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예. 네, 지금까지 모든 절차를 해강해서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지금 뭐 기피 신청이든 뭐든 지금 하는 행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위임 받은 거냐, 예.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냐, 예. 입장 맞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감히 내가 변호인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검사가 그 자리에서 이의 있다고 말을 해? 하고 이제 당신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한 거래요. 자, 이렇게 재판이 파행되면은 당연히 이재명한테는 유리하겠지만 이화영한테는 유리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화영한테는 일단 시간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그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니까. 계속 감옥에서 계속 재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피고인들 입장에는 당연히 재판이 오래 가는 게 구속 피고인 입장에서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외압이 있어 보이는 이런 상황 자체가 피고인한테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화영이 이런 상황을 뚫고 꿋꿋이 본인의 어떤 진술을 지금 최근에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고 정리한 네. 진술을 외압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인데도 네. 그 취지를 유지를 한다면 재판부는 오히려 뭐 양형이나 예. 판단에 있어서 좋게 피고인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유죄를 주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외압에 굴복해서 또다시 이제 진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이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죄질도 안 좋게 평가. 이미 뭐 그렇게 기소가 돼 있지만 그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화영 입장에서는 아마 그 안에 오래 있으면서 뭐 동료 수감자들한테도 많이 뭐 조언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회유하거나 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 그 안에 계신 분들 얘기를 이제 쭉 들었을 거예요. 뭐 독방을 쓰더라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뭐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남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수사 협조하고 진실을 밝혀주고 죗값을 치르는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구나라는 걸 아마 그 안에 많은 깨달은 분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이런 뜻하지 않은 행동과 언행의 변화가 당황스러웠을 거고, 이것을 수습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 무리수가 생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분석하는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네. 이화영과 부인도 짜고, 지금 요번에 덕수 변호사 이 깽판도 말하자면 다 짜고, 이화영도 자기가 이재명에게 협조하기로 이렇게 이재명 구하기에 다 짰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그러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이화영과 부인과 짰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네, 일단 그렇게까지 쇼를 하기에는 저도 이제 접견을 자주 가보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아, 감옥에서 네. 고통스럽지. 그럼.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카이스트 이준석한테 그 성접대 했다는 김성진. 김성진 대표가 이제 최근에 감옥에서의 사색을 계속 글을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어,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 통해서 글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정말 그 안에 있는 심정을 절절하게 써서 올리고 있는데 네. 뭐 탕수육 한 그릇에도 마음이 바뀌고 막 반대로 네. 또 가족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바뀌고 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아, 재판을 받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화영이 수감 생활이 꽤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제가 볼 때는 남색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이 뭐, 배웠을 거고 음, 그 안에는 이제 장기수들도 있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정치인들의 어떤 야비한 행태나 누가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뭐 이재명이 이화영을 챙기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아마 본인 스스로도 깨달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쇼를 할 만큼 여유 있거나 마음이 막 편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자기가 손해를 조금 보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감옥에서 좀 더 있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쵸. 본인이 뭐 뒤집어 쓰고 안고 가고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일 거고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최고거든요. 이렇게 안에 계신 분들은. 네, 그래서 그럴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대표적으로 만약에 덕수나 그 배우자랑 짜고 하는 거라면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뭐 반대한다고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묻어가거나 이제 그게 쇼라면 와이프가 저러는데 어쩔 수 없죠.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해서라도 약간 끌려가는 행태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아니라고 막 자꾸 반박하고 이러면 나중에 그게 반대로 짰다는 게 드러나면 진짜 완전 괘씸죄로 정말 더 형량이 늘어날 거거든요. 야, 네. 그러면 그런 걸 감수할 만큼 우리 지금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지금 이념이나 뭐 어떤 그럴 일도 나라 살리는 일도 아니고 이재명 편드는 게 그 정도 현실 감각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명은 이렇게 시간 끄는 지연 작전으로 변호사들 법무법인 덕수도 이게 이재명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마누라 이렇게 해서 총선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자 이 작전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 지금 김성태 입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김성태 입을 막아라. 네. 지금 뭐 기사가 계속 살살 나오고 있잖아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있는 뭐 간부급 여자분한테 뭐 명품 선물도 줬다고 하고 뭐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그런 게 터지면 이제 엄청난 게 터지니까 김성태 입에서. 네, 그게 이제 법정에서 사실 공식적인 발언으로 진술로 증인 선서를 하고 이루어지는 순간 사실 광풍이 불겠죠. 대북 송금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큰일이죠. 북한의 뭐 어떤 여인과 이재명의 관계가 어떻게 이게 터지면 아주 그냥 끝장나는 거지 그냥.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물 같은 거를 좀 김성태가 명품 선물도 좀 챙겨주고 했다고 뭐 기사가 났던데요. 북의 여인한테. 네네네. 그럼 근데 그 북의 여인은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제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확인이 이제 법정에서. 근데 법정 진술은 이게 위증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변호사 측에서 막
검사 측에서 검찰 측에서 추궁을 하면은 김성태도 그것도 빠꾸미잖아요. 그 조폭 출신이니까 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성태는 거의 유동규 다음으로 바로 깨달은 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다 사실대로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투긴 파행을 아주 별작전 다 써서 연기하는 게 상책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는 이게, 영화에서나 이런 재판장에서의 연기, 땡깡 작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이런 게 벌어지니까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워. 야, 덕수, 연기를 해? 연기한 거요? 아니면 뭐 왜 그런 거요? 좀 얘기 좀 해봐. 나 미치겠다. 대단하네. 이야, 김성태 입을 막아라. 북의 여인은 또 뭐야? 그런 기사는 또 뭡니까? 그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예전에 이게 딱 떠오르는데 그 북한에 이재명 갔을 때 그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게 뭐죠?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거? 어지러워. 마치겠습니다.